국민연금에 관련해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부인이 물어보는 거야. 저는 제가 국민연금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 사모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동일한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연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는 연금 중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이게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회제도다 보니까 너무 또 과하게 지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건에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조건에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좀 억울한 케이스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요, 일단 내가 살면서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더 이상 다른 연금하고 비교가 안 돼.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아무리 좋아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최고예요. 그런데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문제예요. 원래는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더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낸 연금, 노령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 원래 개인연금들은 내가 낸 연금 받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만 뭐 남겨주면 끝인 거고 더 이상 뭘 없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내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다면 배우자의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받고 사망했지만 남은 배우자가 30년 더 살았어. 그러면 이 배우자가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에 그런 상품이 있어요. 내가 낸 돈 받으면 끝인 거지. 그죠? 내가 오래 살면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셨다면 결국은 종료되는 건데, 이거는 배우자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야, 이런 게 어딨어. 국민연금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제도가 88년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때는 전부 다 외벌이였어요. 유족연금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 남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국민연금을 쌓아가지고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연금이 없는 겁니다. 남편들은 연금 많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셔요. 그럼 끝이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돼?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될 이 배우자의 노후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예요. 지금은 남편이 붓고 있지만 남편이 나중에 연금 받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5, 60%는 생활비가 필요하니 배우자에게 지급하자. 이게 만든 게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벌이였어요. 지금은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이 있고 내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100년 해로하면 남편도 받고 부인도 받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이제 유족연금이 지급돼야 되겠죠? 내가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돼요. 배우자에게 주려고 받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한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러면 뭐 내 거 포기하고 이거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우자는 본인이 낸 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만약에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내가 냈던 내 본인 연금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냈던 이 본인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이제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습니다. 남편이 10살이 많으셨어요. 부인이 10살이 어렸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부인이 물어보는 거야. 저는 제가 국민연금이 지금 없는데 국민연금을 좀 새로 가입해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0살 어린 부인께서. 자,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 사모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왜요? 자, 보세요. 자, 사모님이 남편분이 10살 더 많으세요. 자, 그러면 사모님이 열심히 돈을 내셔가지고 연금 받으려면 65세가 돼야 됩니다. 그죠? 65세가 되면 됐을 때 남편은 몇 살? 남편은 75세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75세 이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유족연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족연금 받게 되면 우리 어머님은 본인 연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죠? 만약에 이 부인께서 65세 이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부인은 내가 낸 연금 구경도 못해. 유족연금 받느라고. 자, 그럼 어쨌든 남편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연금을 65세에 개시를 했어, 부인께서. 그런데 내가 낸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10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75세가 돼야 원금 받아. 그죠? 그럼 7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이야? 85세예요. 남편이 85세까지 생존해 계셔야지 간신히 원금 받는 거야. 자, 그럼 부인께서 원금의 수익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20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85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원금과 기본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8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 남편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남편이 100세를 살아주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90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어머님 평생 내시는 국민연금, 원금, 수익은 사실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원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저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나 개인연금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경우 굉장히 좀 국민연금 억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국민연금 되게 억울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혼들 요즘 많으시죠. 미혼,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미혼,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미혼이신 분들 꼭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노후연금 받으려고. 근데 내가 연금 받기 직전에 사망했거나 연금 얼마 못 받고 사망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받던 연금의 일정 비율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인연금, 개인 자산은요. 내가 못 받고 가거나 내가 일찍 죽더라도 죽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연금 못 받고 간 거 누구한테 줘라라고 유언 남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배우자, 뭐 부모님, 자녀, 그 다음에 사조대 팔촌, 형제, 자매 저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남한테 줄 수도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한테만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혼분들 누구에게든지 못 받는 거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이 개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평생을 냈고 내가 못 받고 사망했을 때 남기고 갈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남겨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요 세 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혼은 배우자 있어 없어? 배우자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1순위 배우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2순위로 25세 미만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 있어 없어? 아니, 미혼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자녀도 없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망했을 때 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혼이 사망했을 때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뭔지 아십니까?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다 떨어져 살고 있죠. 응? 부모님을 부양하긴커녕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망해도 내 유족연금을 부모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잘 아시면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억울한 케이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니까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못 받을 걸 알면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자, 물론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요. 한 40, 50대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의 유족연금이 지금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유족연금은 나이가 65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에 의한 배우자에게 바로 나옵니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족연금 받았어. 근데 이제 받아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가장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득이 팍 줄어들거든요.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뭐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로 남은 배우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직장에 나가요.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직장에 나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기로 했는데 월급 통장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국민연금을 띄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도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의무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뭐라 그러냐? 지금 이렇게 부으신 금액이 나중에 국민연금이 얼마를 받게 되는데 지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게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게 되시면 국민연금은 지금 본인이 납부하신 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저는 어차피 제가 지금 국민연금 내는 거 결국 못 받으니까 이거 안 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다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분은 뭐예요? 이미 유족연금 받고 있고 이 유족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내봐야 결국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받을 걸 알면서 월급에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그래요. 그 돈 본인이 내셔서 유족연금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럼 내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유족연금은 받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도가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뭐 사전에 뭐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는 것 이걸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내리자면 국민연금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첫 번째 케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연금을 내가 국민연금을 더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를 더 낼 것인지 얼마를 덜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칫 잘못했다가 평생 내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 더 받는다. 모르면 덜 받는다. 똑같은 돈을 내고도.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교 입시제도 아시죠? 입시제도. 제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고사 점수만 잘 맞으면 그걸로 다 점수로 대학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 입시제도가 뭐 수시, 정시, 뭐 학종, 논술, 무슨 뭐 면접,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다양한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더 좋은 대학 갑니다. 정보가 없으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대학을 더 안 좋은 데를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올바른 것인지 이게 뭐 안 좋은 것인지는 뭐 제가 교육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의할 의미는 없죠. 하지만 결국 이 대학 입시 체제에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그걸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국민연금 똑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동일한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연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